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새누리당 복당뇌관이 해체되기는커녕 오히려 폭발해버렸습니다. 탈당파 의원 7명 전원 복당 방침에 친박계는 쿠데타라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침묵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매듭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정 의장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헌 논의가 확산일로에 접어들면서 야당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롯데그룹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룹과 계열사 간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비자금 조성 혐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계열사들이 주식 거래를 통해 오너 일가에게 수백억 원대 부당 이득을 몰아준 혐의를 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충분한 물증을 확보한 뒤 검찰이 롯데가를 어디까지 정조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해안에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북한 어선마저 크게 늘었고 북한군의 서해 전력 증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첫 몰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지하철 안전인력 외주화 문제와 퇴직자, 일명 매피아 문제. 서울시는 지하철 안전 업무를 직영화하고 매피아 182명을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김군의 죽음으로 드러난 서울메트로 안전 경영의 단면은 참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탈바꿈시키는 즉각적이고도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다양한 뉴스들을 신속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시청자 평가원은 방송 내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현장 1사와 라이브 투데이를 살펴본 김혜원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현장 1사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뉴스 현장 1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13시 40분에서 14시 40분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취재 현장에서 전하는 생생한 뉴스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현장성 강화 와이드 뉴스입니다. 6월 7일 뉴스 현장 1사에서는 어민 나서 중국 어선 납포라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사회부 박상률 기자가 직접 출연하여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박 기자는 어민들이 오죽하면 우리가 나서겠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면서 연평도 어민들의 분노가 이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서 싹쓸이 조업을 하는데 정부가 단속을 제대로 못하니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어선들은 수십 개의 날에 달린 갈고리로 바닷속 바닥을 훑어내면서 꽃게뿐 아니고 바닥에 있는 해조류, 갑각류까지 모조리 다 긁어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는 꽃게 어획량이 작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실정입니다. 문제는 배가 납포되고 선장이 구속되어도 중국 어선들은 여전히 불법 조업 중이라는 것입니다. 박 기자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먼저 이번 일로 오히려 중국 어선의 무장만 더 강화하게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것과 두 번째로 중국 어선을 납포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날까 걱정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1년에는 중국 어선을 납포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연평도는 북한과 두 번의 무력 충돌이 있던 아주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군이 강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이런 상황이 방치되어 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겠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기자와 앵커는 이대로 둘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나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든지 무엇인가 강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배들은 자기 집 드나들듯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어민들에게 언제까지 참으라고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우리 어민들이 또 직접 나섰다가 불상사라도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기자와 앵커는 어떻게 하면 연평도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줄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마무리 지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가 현장에 직접 다녀와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과 감정을 전달해 주었기에 시청자들이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매개되는 소식은 현실과 일치하기 어렵고 뉴스 미디어는 중간에 필터가 되어 사건을 걸러서 전달하기 마련인데 뉴스 현장 일사에서는 최대한 현장과 일치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6월 9일 뉴스 현장 일사에서는 잇따른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수락산 60대 여성 강도 살인 사건, 사패산 50대 여성 살인 사건에 이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는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사회부 정선미 기자가 출연하여 최근 여성이 희생된 범죄에 대해 브리핑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사패산에서 발견된 50대 여성의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되면서 살해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음을 보도하였습니다. 앵커는 사패산과 수락산에서 일어난 여성 살인 사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여성 혼자 산행하다가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수락산에서 범행을 저지른 김학봉은 당일 자수했는데 배가 고파서 밥이라도 사 먹으려고 범행을 저질렀고 A씨의 주머니를 뒤졌다고 진술을 해서 강도살인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사패산 역시 소지품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 강도살인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기자는 끔찍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해하는 등산객들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수락산 등산로 초입 약수터에서 물들어도 못 가겠다. 평소 혼자 기분 전환하러 밤이고 낮이고 산에 오르는데 이제 무서워서 못 오겠다는 주민들의 반응을 전했는데요. 실제 주민들의 인터뷰를 전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어 신안 섬마을의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기자는 사건의 전말에 대해 설명해주고 도서 벽지 관사 실태에 대해 보도해 주었습니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게재한다거나 성폭행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경우였는데요. 인권보도준칙,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총강 5항은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천요강 5항에서는 언론은 성범죄의 범행 동기를 개별적 성향, 가해자의 포르노, 술, 약물 등 탐닉, 자제할 수 없는 성욕 등에 집중함으로써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거나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4,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에서는 방송은 피해자 등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뉴스 현장 일사에서는 인권보도 준칙이나 방송 심의 규정에 의거하여 살펴보아도 문제가 될 만한 보도 행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교사의 신상을 알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사건과 관련하여 선정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마지막에 범죄 예방 방법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는데 혼자 등산을 가지 않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스스로 범죄 타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룬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준다거나 사회 문화적으로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심도 깊은 진단이 제시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네, 뉴스 현장 일사를 살펴본 김혜원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하셨는데요. 라이브 투데이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라이브 투데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부터 9시 25분까지 아침 시간대 정보를 보다 빠르고 재밌게 심층적으로 전하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라이브 이슈 대담, 그때 그 뉴스 등 다양한 코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월 8일 라이브 투데이 라이브 이슈에서는 그들만의 리그 주식거래 대박난 사회지도층이라는 제목으로 주식거래로 막대한 이득을 얻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진경준 검사장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사회부 강민구 기자가 출연하여 최은영 전 회장의 한진해운 주식거래 혐의와 주식거래로 100억대 부자가 돼 화제를 모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먼저 최 전 회장은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96만여 주 모두 내다 팔았는데요. 이때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문제는 자율협약 신청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자 한진해운의 주가가 25%나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주가가 떨어질 줄 알고 사전에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심을 받는 곳은 산업은행 또는 3.1회계법인으로 이 기관들은 압수수색도 받았습니다. 한편 진경준 검사장은 10년 전에 사들였던 게임 회사 넥슨의 비상장 주식 수십만 주를 팔면서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벌었습니다. 문제는 넥슨에서 진 검사장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선수사 후 징계라는 방침을 세우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 검사장의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재벌과 검찰 고위 간부의 부당 주식 거래 논란으로 사회 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의 라이브 투데이는 의혹을 파헤치는 와치독 저널리즘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뉴스가 연합뉴스TV만의 탐사 보도의 결과물은 아니었지만 라이브 이슈라는 코너를 통해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진실 공방을 다룬 것은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언론의 책무를 잘 이행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연합뉴스TV의 보도가 현장성을 강화하고 진실을 추구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잊지 않으며 우리 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6월 10일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미국 워싱턴 DC의 특파원과 연결하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 미국 대선 레이스 상황, 그리고 북핵과 관련한 뉴스를 보도하였습니다. 먼저 지난달 방한의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1분까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모든 노력과 시간을 쏟아붓겠다고 하면서 임기를 마치는 올해 말까지 유엔 사무총장 일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선에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미국 민주와 공화당의 마지막 대선 후보 경선전 소식이었는데요. 클린턴 전 장관이 가장 많은 대의원이 걸린 캘리포니아에서 샌더스 의원을 꺾고 경선 승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 본선은 첫 여성 대통령을 꿈꾸는 클린턴 전 장관과 부동산 재벌에서 대통령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트럼프, 두 사람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미국 내 북한 관련 연구기관들이 위성사진을 분석해 영변 핵단지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 보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응 또한 함께 다루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과 함께한 라이브 이슈에서는 미국 현지와 직접 연결한 생중계 화면과 함께 다양한 자료 화면들이 활용되었습니다. 반 총장의 인터뷰 내용은 물론 클린턴 후보의 연설 장면,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 연설과 버니 샌더스 후보의 연설이 이어졌고 마지막 꼭지에서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의 발언까지 담고 있어 다채롭고 풍성한 보도가 되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다양한 포맷을 통해 많은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 대개 스튜디오에서의 대담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포맷입니다. 대화와 밑그림으로 쓰이는 자료 화면만 제시될 때에는 다소 밋밋한 보도가 되기도 하는데 라이브 투데이의 해외 특파원 연결에서는 오디오가 살아있는 다양한 자료 화면을 활용해 주어 뉴스의 현장감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연합뉴스 TV에서 생생하고 살아있는 뉴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연합뉴스 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명품 리포트 맥을 살펴본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윤수빈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명품 리포트 맥을 살펴봤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명품 리포트 맥은 3가지 코너로 구성돼서 정치, 경제,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까지 짚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무겁고 딱딱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간결하게 소개해 정치, 경제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네, 그럼 지난 12일 방송분에 대한 모니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방송되는 명품 리포트 맥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속살을 가감없이 살펴보고 한 주간 뉴스의 맥을 다각도로 짚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명품 리포트 맥은 정치 현안들을 짚어보는 여의도 족집게로 문을 열었는데요. 원구성 시험대 넘은 여야, 진짜 협치는 지금부터가 그 주제였습니다. 길었던 여당과 야당 간의 기싸움을 끝내고 드디어 원구성을 마친 20대 국회가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한다는 내용과 함께 화면이 시작됐는데요. 20대 국회가 지난 국회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이번 국회 구성이 각 당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영상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구성 협상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은 실리를,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을 챙겼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20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정세균 국회의장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를 기자의 목소리와 화면만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요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로 다짐과 앞으로의 각오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우선 그 민생을 챙기고 또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대통령이나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울 일은 아주 유연하게 잘 협력할 것이고,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들과 현상만을 나열하듯 설명하기보다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어떤 다른 시선들이 존재하는지를 자세하게 언급해서 그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영상들을 기자가 단조롭게 설명해서 보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상황을 날씨를 통해 표현한 기업 기상도 코너인데요. 이번 주 주제는 고비 넘은 기업 대 추문 휘말린 기업이었습니다. 이날 방송된 맑음 기업에는 2분기 엄청난 영업이익을 낸 삼성전자, 법원이 절차 개시를 결정해 회생의 전기를 얻은 STX 조선해양이 소개되었고, 흐림 기업에는 구의역 사고로 매피아 논란에 휩싸인 서울 메트로, 회사의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스캔들에 휩싸인 넥슨, 주식 매각 논란으로 이슈가 된 3일 회계법인이 소개됐습니다. 어렵고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자가 짧고 명료한 문장을 사용해 간결하게 설명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훨씬 재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맑음 기업과 흐림 기업, 이 두 가지 큰 틀로 기업을 분류하고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설명해서 그 사건이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쉽고 분명하게 와닿았습니다. 기자의 속 시원한 직언으로 마무리되는 영상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뻥 뚫리게 해줘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회계 및 감사의 적절성 항목에서 조사 대상 61개국 중 한국이 꼴찌였습니다. 참 난감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인 코너에서는 도심 속 여유 옛말, 고성방가 쓰레기 도 넘어가 방송됐습니다. 우리나라 유명 관광지의 불편한 이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젊음의 열기와 여유로움으로만 가득해 보이는 관광지에서 넘쳐나는 쓰레기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시끄럽고 골이 아파. 솔직한 말이 공기도 나쁘고. 아니 그러고 화면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들이 소개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고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대처를 해 경찰에 잡혀간 마을 주민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많은 이웃들이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들이 인터뷰를 통해 언급되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스트레스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광객과 주민들 모두의 노력으로 모범적인 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 부산의 감천 문화마을이 소개됐는데 얼마 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국제교육도시연합의 우수교육도시상을 받기도 한 이 지역의 모범 사례가 소개되면서 막막한 관광지에 얽힌 문제들이 관광객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임을 시사해서 프로그램의 높은 완성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모범 사례로 선정돼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국제교육도시연합의 우수교육도시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TV 리포트였습니다. 신안 섬마을에서 벌어진 주민 학부모 집단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10일 성폭행한 주민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후 섬마을의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사건 후유증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다고 밝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순서에선 우리 언론에서 주민 학부모 집단 성폭행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계열 정은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21일 섬마을에서 주민 학부모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우리 언론은 관련 내용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주민 학부모 성폭행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서는 사건의 진행 상황, 즉 사건의 발생, 또 경찰의 수사, 검찰의 사건 수사 진행 상황까지 연차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를 받고 초동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분 노출을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수사에 착수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용기 내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 사건을 언론이 알게 되면서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기사들이 좀 다수 보였습니다. 가해 남성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임을 본질로 했을 때 이에 대한 조사와 사건 해결에 만전을 기하면서 이런 사건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대처 방안을 짚는 그런 언론 보도가 많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성격의 보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섬마을이라는 공간적인 요소, 또 연령대가 드러난 여교사라는 점, 그리고 어느 특정 섬에 대한 보도까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전면 부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사람을 상대로 한 집단 범죄인 만큼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에 대처한 행동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네. 일부 부끄러움을 연상시키는 듯한 표현들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피해자인 여교사의 신상 등을 유추할 수 있는 과도한 정보들이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네. 이 같은 보도 태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담대하게 이번 사건을 잘 대처한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동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는 이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또 응원과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피해자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신상 정보들이 기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벌써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또 다른 여교사가 사표를 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학부모가 가해자였기에 더욱 공분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직업 등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됐었는데요. 언론 보도에서 피해자의 직업, 나이, 범죄 발생 장소 등의 정보 등은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할 수 있다는 것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연령대, 직업, 사건 발생 장소까지 다 노출이 됐었죠. 이러한 성폭행 사건의 언론 보도를 연구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폭행 피해자들은 사건으로 인한 큰 상처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 또 언론 보도에 의해서 사회적, 심리적으로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 만큼 대개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건을 겪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섬마을 여교사라는 표현도 사실은 좀 자제됐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해당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표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여깁니다. 네. 또 이 지역 주민들은 섬의 일부 상황을 전체로 일반화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언론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이 섬마을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건의 본질보다는 사건이 일어난 섬마을이라는 공간적 상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사건에 물론 지금 저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만 섬마을 혹은 또 여교사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건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많은 기사에서 피해자를 언급할 때도 가해자를 언급할 때도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사화된다면 섬마을이라는 공간적 표현 때문에 우리와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어디에서든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사건 분석 보도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건의 피해자는 거의 여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들이 이런 사건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사실은 시급한 것인데요. 섬마을에서의 성폭행 사건 방지에만 집중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책도 마련이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만 사건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해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섬마을 주민이란 표현은 섬마을 전체를 표현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섬마을 전체가 어떤 이유로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게다가 섬마을 일부 주민의 인터뷰를 인용함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시선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감 있는 취재가 필요한 것이죠.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인권의식이 높은 외국의 언론은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도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 언론 관련 내용을 보도할 때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한국과 미국의 성폭행에 대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연구한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언론 보도는 성범죄를 접근하는데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자극적인 제목보다는 정보적 제목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건에 대한 이미지 사용도 적습니다. 또한 경찰이 발표한 사건 내용에 대해 주요 정보만을 중심으로 사실 중심의 내용을 축약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범죄 관련자들의 정보 공개 또한 적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피해자가 안전 대책 속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를 부각시키는 기사보다는 사건의 사실을 전달하고 본질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성범죄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사를 보도하면서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사건과 연관이 없는 해당 지역 주민들도 기사에 많이 언급이 됐었죠. 다양한 시각의 취재도 중요합니다만 보다 객관적인 시선과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는 늘 우리 언론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여깁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 안 했습니다. 전혀 공모를 안 하셨단 말씀이세요? 전혀 안 했습니다. 차도 못 보고 못 갔습니다. 김모 씨는 총 3회, 이모 씨와 박모 씨는 총 2회 범행 장소 및 범행 장소 주변에 있었던 점,
피해자들 중 빨리 나와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들었다는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진술로 봤을 때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